성주시로 123권 성종 11년 11월 24일 경자 세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사헌부대사원 정괄 등이 자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김중소는 자신이 향리가 되었고 또 취재하지도 않았는데 홍응이 처음 판서가 되어 중신유의 청을 듣고 외람되게 성천 교수를 제수하였으니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또 외람되고 불법한 것이 지극하니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함이 마땅한데 전교하기를 일이 의심스럽다 하여 추국할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여겨 김중손에게 전후의 제수한 까닭을 물으니 김중손이 공초하기를 중신유와 인연을 맺고 판서 홍응에게 청하여 벼슬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였으며 신유를 주문하니 김중손의 공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해당 낭청인 허선의 초사에도 말하기를 그날 주의할 때 판서가 천거하였다 했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홍응이 청을 듣고 외람되게 제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망단자를 상고해보면 김중손의 이름 아래 제자를 썼으니 어떻게 실정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추획할 것을 허락하셔서 외람된 조짐을 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중손의 공초가 직사라고 이럴만 한가? 오래된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대신을 가볍게 동료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력 이인석과 헌납 김성경이 임사원과 유자광을 용서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인석이 또 홍응의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사유가 지났다면 모두 씻어버려야 하는데 홍응의 이 일은 두 번이나 대사를 지났기 때문에 추국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두 번이나 사유를 거쳤는데 어떻게 다시 추국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세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김승경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경은 일찍이 도승지가 되었으므로 내가 경의 마음을 안다. 무릇 이를 처결함에 있어 사사로움이 없다면 내가 위임한 뜻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네번째 기사 대사원 정괄 등이 또 차자를 올려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5일 신축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관 김작과 장령 이감이 다시 홍응과 유자광 임사홍의 일을 개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세번째 기사 올영합 첨지 관독 등 1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네번째 기사 상의원 첨정 김승경 등 5인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다섯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자행과 좌도 병마 절도사 경유공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여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6일 이민 여덟번째 기사 통사 장유화를 사견하여 포로로 잡혀있다가 도망해온 중국인 나이아 등 남녀 모두 26명을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28일 갑제인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시로 123군 성종 11년 11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왕비 봉숭 때의 진책사 영의정정 장손에게 당표리 1, 모 주하자 1주하, 부사 호조 판서 이철견에게 당표리 1, 교감 당상 조하이정 윤필상, 주하찬성 한계의 우찬성 강희맹, 병조판서 유지에게 각각 아마 한 필씩, 여조판서 이승소에게 당표리 1, 옥책을 베껴 쓴 정난종 정교관, 김계창, 교명을 베껴 쓴 안침, 도감 낭청 이세필, 박숙달 이인석, 전영령, 강자정, 김미, 송윤종에게 각각 표피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123군 성종 11년 11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3군 성종 11년 11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정은 윤석보가 다시 홍웅의 주의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의 범한 바가 과오에서 나온 것이니 주문할 수 없다 하였다. 지평, 권임이 역시 입시하였는데 한마디도 시사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으므로 좌우에서 그러게 여겼다. 성종시로 123군 성종 11년 11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승지 채수 성현 이글보 이공이 이를 아뢰었다. 그리고 성현이 아뢰기를 종부시의 계목에 평성도정 이위가 장고하기를 장자인 저 주계 부정 이 심원은 심사가 배역함으로 승중하기가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컨대 차자 임정부정 이 혼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그리고 청컨대 심원의 패역하고 불순한 죄를 구문하고 그 제사를 받드는 당부를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시몬이 임성을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니 보승군 위압이 사정을 끼고 시몬의 불효를 소송하였으므로 죄주게 하였었다. 이제 이른바 불효하다는 것 또한 그 실정을 알지 못하겠는데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였는데 이공이 대답하기를 시몬의 처 안씨가 상언하기를 시몬을 불효한 자라고 말한 것은 조부 보승군 이합과 임원준이 꾸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영돈영 이상에게 보여주고 평성정을 불러서 다시 실정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위가 병을 핑계대고 오지 아니하였다. 승중은 조상의 제사를 이어받습니다. 성종시로 123군 성종 11년 11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관작은 조정의 중기로서 인주의 큰 고난입니다. 비록 크고 작으나 높고 낮은 것은 같지 아니하나 외람되게 제수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수 훈도는 직질이 비록 낮다고는 하나 직무가 사표가 관계되기 때문에 문신이 아니면 반드시 시제한 뒤에 쓰는 것이 대전에 드러나 있습니다. 김중수는 일찍이 향리를 면하지 못하였고 또 시제하지도 않았는데 우의정 홍응이 두 번씩이나 정병을 맡아 그를 기축년에 순천 훈도로 주의하였고 또 병신년에 성천 교수로 제수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까닭없이 감히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끝까지 추국하여 실정을 얻어 율을 상과하여 죄주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사유를 입었다 하여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시니 신등은 분격하는 바입니다. 김중손이 이미 중을 인연하여 청탁하였다고 자복하였으니 홍웅이 사사로움을 끼고 마음대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더러운 이름을 바꿔서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청컨대 홍웅을 파직하여 여정에 부응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123권 4권 성종 11년 12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원에 나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우의정 홍웅의 죄를 논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정은 신경이 아르기를
삼공은 여러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이므로 스스로 죄를 지어 몸을 더럽히고서는 외람되게 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난번 신매가 온양의 관노를 역사시키고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받으니 전하께서 삼공은 비록 작은 죄일망정 외람되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며 곧 명하여 고치게 하셨습니다. 홍응이 범한 바는 심야와 견주어 볼 때 더욱 심하니 청컨대 최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정성은 외람되게 공천을 역사시켰기 때문에 최대시켰지만 홍정성의 일이 의심스럽고 또 이미 사유를 받았으므로 죄를 줄 수가 없다 하였다. 신경이 말하기를 비록 이미 사유를 가 지났다 하더라도 마땅히 끝까지 정상을 추구한 후에야 조치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중손이 스스로 뇌물을 신유에게 주었다고 말했다면 정성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세번째 기사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채심 오징 진득순 이미 명하여 묘묘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나 호안국은 춘추전을 지어 그 공이 더욱 큰데도 홀로 참여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종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네번째 기사 올량압 사과 여모 등 7인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다섯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일 정미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3일 무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최한후가 홍응의 주의를 국문하도록 정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헌납 김승경이 아뢰기를 권평은 별 시위로서 겨우 호군을 거쳤는데 갑자기 군수를 제수하셨으니 지극히 외람됩니다. 청컨대 최대시키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보고 그만둘 것이다 하였다. 최한후가 또 아뢰기를 도영, 유영과 부추된 사람들이 겨우 방면되었는데 또 고신을 주었으니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유서는 공신인데다가 또 재주가 있으므로 끝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 하였다. 최한우가 말하기를 장례는 종신토로 사용하지 말고 자손을 검거시키는다는 법이 지극히 엄한데 지금 고신을 받은 것이 있으니 또한 불가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장례에게 비록 고신을 주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5일 경술 첫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6일 신해 첫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작 등이 차자를 올려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6일 신해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이주시킨 사섬시의 종 정검 진주에 영속시킨 기관 중륜 개순 옥형 장교 윤신 내수사의 종 지중이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6일 신해 세번째 기사 형조에 전제하여 전 가족을 정속시킨 양이 조원, 종, 귀손, 종, 마괴, 팽배, 이계생, 백정, 조석경, 입거하게 한 종, 말은금, 백정, 황두라, 산호, 문보, 김영수, 양인, 이승, 백정, 사만, 양인, 안성, 물, 안악산, 백정녀, 유두, 황다, 차도자, 백정, 이눌산, 은산, 박석이, 눌지, 은계정, 향리, 이효문, 백정녀, 소사, 양인, 잉, 질계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7일 임자 첫번째 기사 선정들에 나아가 주문사 한 명의 부사 이계동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한 명에게 친히 술을 내려주고 또 한 명에게 궁시, 옷, 신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7일 임자 두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충군시킨 이형문, 이원산, 최신충, 김계중, 김극청, 김을부, 김귀산, 김복산, 이민, 홍, 옥향, 김계주, 김귀산을 풀어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7일 임자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제하여 정속시킨 오맹정, 계비, 충군시킨 김용, 임양수, 김계종, 유신조, 이윤야, 김승의, 김극기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외근부의 전지하에 전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킨 정귀선, 자, 을미, 중산, 유공, 길동, 김막동, 가, 을근, 장명, 김대두, 조석을이, 오을미, 벌개, 동질금, 사길, 조득생, 고음생, 자고미, 약생, 성은, 소사, 모로위, 김막동, 최금산, 박귀동, 막내, 영생, 망오지, 거두, 거물, 효동, 조금산, 사산, 김복성, 썩을, 석동, 두위, 막동, 김, 금은동, 성막산, 최모지리, 자동, 고미, 김질동, 김생, 한을생, 김산, 김명수, 김보련, 영속한 도치, 계질동, 화간, 작은, 오을미, 중산, 성원, 문, 연로, 사손, 어을운, 작은, 경제, 소, 비, 김덕, 다물사리, 미니, 대생, 송대, 석산, 관음, 내은비, 백덕, 내은동, 내은산, 보리, 이중울, 만덕, 이산월, 여종, 내은금, 보배, 서글금, 금지, 영로, 이덕, 막장, 막동, 내은이, 속은, 소사, 옥금, 막동, 가회, 옥진, 소사, 부동, 도치, 구질금, 서비, 금주, 원만, 석산, 무심, 동랑, 화질덕, 잉읍덕, 강금, 성금, 부합, 이산, 이도, 질금, 중생, 이건지, 오종련, 박강창, 감의형, 직업이, 김인기, 김윤흡, 막송, 엄상, 고지미, 상좌, 고득충을 풀어주게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이인석과 정은 연석보가 홍응의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김계종, 최수산, 김봉은은 모두 장리인데 김계종은 사유를 입었지만 최수산과 김봉은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인석이 또 아뢰기를 직업인은 그의 주인 소공친의 철을 간통하였으므로 죄가 강상에 관계되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공친은 육종간의 촌수를 말한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동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문소전은 큰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주악에 절도가 없습니다. 실마다 헌작을 겨우 마치면 악 또한 같이 중지하는데 악을 연주하고 그치는 것이 번거로워 법도가 없으니 신인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제도는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아니하니 이는 우리나라의 예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청컨대 진연할 때의 예의에 의거하여 악절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려 다른 악을 연주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는데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단지 인순하여 고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사원, 정갈, 사관, 이세필이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갈과 이세필이 또 김봉은, 최수산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살펴서 처결하겠다 하였다. 정갈이 또 조등님의 조율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인수는 옛 습관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합니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상당부은 한 명의 동지 중추부사 이계동을 보내어 주본을 가지고 북경에 가게 하였는데 그 주본의 첫 번째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성화 13년 2월 초 4일에 삼가 성언을 입어 신의 처 윤씨를 봉하여 계비로 삼으시고 고민과 관복을 내려주셨던 것에 신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조에 힘입어 함께 번국의 직분을 닦으려 했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윤씨는 성품과 도량이 잘못되어 총명을 공경히 받들지 못하였고 실득한 것이 매우 심했으므로 신민의 소망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부득이 성화 15년 6월 초 2일에 신은 조모 윤씨, 모 한씨의 교지를 받으러 폐하여 사제에 나가 살도록 하였습니다. 돌아보건대 배우자는 종사를 봉승하는 것에 관계되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 부실 윤씨를 처로 삼았습니다. 도리상 아뢰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사유로 갖추어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고명 관복을 내려주소서 하였고, 두 번째에는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평안도 관찰사 김교가 정문을 올리기를 정주 목사 허희가 올린 정문에 건번, 험차, 내관, 정동 등이 돌아갈 당시에 제가 차견하였었는데 성화 16년 8월 19일에 인마와 공돈할 물건을 관령하여 요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중 그해 9월 초 4일에 저녁 늦게 동팔참 계주 땅에 이르러 짐을 내리고 말을 쉬게 하는 사이에 갑자기 건주 야인 약 2,000여 개가 단숨에 들이닥쳐 길을 차단하므로 저는 곧 상대하여 싸웠으나 그러나 적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은 데다가 또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인마가 흩어져 도망하였지만 사람과 가축이 많이 붙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정문에 의가에 조회해보고 자세하게 살피기 바랍니다. 이로써 장계합니다 하였었습니다. 신이 이게 의가하여 먼저 주본을 갖추게 한 후 우리나라에서 엄밀히 알아보게 하고 먼저 절차를 갖추려고 하였는데 공경이 치규를 받들고는 건주의로 공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들은 항상 분언을 품다가 먼저 중국 조정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배신을 보고 명백하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너희 나라의 변경을 침략할 수 없다면 사신이 왕래할 때 한 길을 차단하여 보복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적들이 당류를 동팔참의 길 위에 불러 모아 길을 차단하고 인마를 붙잡아 가니 과연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습니다. 만약 조공사신이 옛길을 그대로 경우한다면 전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 금리학할 듯하여 공물을 바치는 데 거리낌이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 지극히 불편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동팔참의 옛길 이남의 적의 경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새 길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지나가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하였으며 그 세 번째에 이르기를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궁제에 소용되는 물소 뿔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약으로 인하여 수매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화 13년 8월 26일에 수매를 갖추어 진청함에 따라 공경되게 성원을 입어 매년 한 차례씩 군각 50불을 수매하도록 허락하시니 신은 강격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세 방면으로부터 적의 침입을 받는 데다가 그늘에는 또 야인이 변경해서 헌단을 꾸며 여러 번 침뇨하니 병비가 더욱 소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나라 사람들이 창금을 익히지 아니하고 오직 궁시만을 업으로 삼아 적을 방함에 있어서는 활에만 의존하니 비록 제조하는 것은 많다 하더라도 감당하여 이를 쓸 수 있는 자가 적습니다. 겸하여 또 쉽사리 부러져 훼손되니 10불을 가지고는 소용되는 데 넉넉하지 못하여 신은 적이 민망스럽습니다. 이에 신은 감히 호소하며 삼가 성언을 바라오니 불쌍히 여겨 수매할 때의 몫을 지난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의하여 액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수매하도록 허락하여 군수를 넉넉하게 해주소서. 지난하는 예물은 황새적보 20빌, 백새적보 20빌, 흑새마포 50빌, 용문염석 10장, 잡지하수 10장, 인삼 100건, 잡생마 20필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신의 처는 본래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컨대 아직 머물러 있게 해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부사 이하는 먼저 떠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 안인후가 하직하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0일 얼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0일 얼미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0일 얼미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서하군 임원준이 아뢰기를
이 시몬의 처 안시가 상언하여 신이 보성군을 몰래 부추겨 시몬을 무고하였다고 일컬었으니 청컨대 피염토록 해주소서 하였는데 주하성지 채수 또한 아뢰기를 보성군 위합이 상수하여 신이 시몬에게 부탁하여 임사움을 공박하도록 하였다고 일컬었으니 청컨대 피염토록 해주소서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선지하여 김종련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집병 최한후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정괄이 경련에 입시하였을 때 홍흥 또한 자리에 있었는데 정괄이 그 앞에서 걸었댐을 꾸짖었으나 홍흥이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의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홍흥은 탄핵받아 부끄러운 얼굴로 입시하였으니 지극히 염치가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최환후가 또 조등님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3일 모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납향에 친히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문신과 재상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윤필상 등 10인을 주하로 삼고 홍흥 등 10인을 우로 삼아 편을 나누어 쏘게 하였는데 주하에서 이겼으므로 각각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여진, 첨지, 중추, 소리, 필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4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관사할 때 어떤 사람이 동쪽 담장 밖에서 울면서 꽹과리를 치므로 임금이 물어보게 하였는데 장려원의 소송을 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묻기를 이와 같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들이 법을 봉행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하였는데 대사한 정괄이 아뢰기를 민정이 위에 이르지 않은 바가 아닌데 법을 무릅쓰고 꽹과리를 쳤으니 청컨대 그 주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자리에 있는 대신들에게 수위하게 하였다. 정창선, 심해, 이극배, 정난종, 신정은 의논하기를 전례에 의하여 그 고민하여 바라는 바를 정리하여 분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강희맹, 이극증, 어세겸, 신준, 이봉, 이서장, 조관, 이경동, 노공필, 이인충,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비록 지금 분간한다 하더라도 약간 자기의 사정이 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부득이 신소하게 하여 부실한 자를 법에 의해 죄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주문부사 이계동은 선정전에 잔치를 내려주었을 때 자리에 앉아있다가 여기 연경비를 눈여겨보다가 희롱하였으니 청컨대 소환해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이로 인하여 부사를 개차한다면 마땅히 자문도 고쳐야 하니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국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윤석보가 또 아뢰기를 어전에서 감히 무리하게 행동한 것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사신의 직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헌부 장령 이인석이 또한 아뢰기를 이 계동이 불경한 줄을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훈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이 계동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만약 소환해서 개차한다면 왕래하는 사이에 영로의 패단이 있을 것이다. 장차 정승들에게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는데 정승들이 모두 개차할 것을 청하니 명하여 소환해서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조 판서 이승수를 대신 부사로 삼고 이날 주문 문서를 개수하도록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문사 한 명에가 길을 떠나니 영의정 정창선 등에게 명하여 모화관에 나가 전별하게 하고 또 조합의 승지 성현에게 소논을 가지고 가서 대접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1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주와 승지 채수와 내관 조진에게 명하여 장례원에 가서 결성의 건만을 교찰하게 하였는데 조진이 복명하였으나 몹시 취하여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성종원에 명하여 조진이 취한 까닭을 묻게 하였더니 조진이 채수 최한정하게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먼저 장례원에 이르렀는데 조진이 뒤따라 몹시 취하여 와서 말하기를 오늘 후원에서 내려준 술을 마셨다 하고 곧 내 시부에서 술병을 가지고 와서 마시자고 하였으며 날씨가 또 몹시 추워서 신과 판결사 최한정이 함께 앉아서 잠깐 마시고는 파였습니다. 아니 명하여 조진 채수 최한정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16일 16 첫 번째 기사 평성정 이비가 와서 아뢰기를 이 시몬이 신에게 불효하기 때문에 신이 상언하여 둘째 아들 이 혼원으로 봉사하도록 청하였는데 시몬은 그 주의를 면하고자 하여 철을 시켜 상언하게 하여 신이 상언한 것을 신의 아비 이합이 한 것으로 하였으니 시몬의 간사함이 이와 같습니다. 청컨대 주의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부자 사이인데 어떻게 한번 불러서 오지 않는다고 경솔하게 적절을 피하겠는가.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말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평성정 미가 대답하기를 축수제는 조종조로부터 향하여 온 것인데 시몬이 팔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신자로서 차마 할 바가 아닙니다. 또 의성군의 집에 갔을 때 신의 아비에게 무례하게 하였으니 이는 불손한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정부 6조 대관 등을 불러 의논하게 하니 정상선 한개인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만약 도리를 다하였다면 아비와 조부가 반드시 불효와 불손으로 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청컨대 먼 곳에 유배시켜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조부에게 죄를 지은 것은 승상께서도 아시는 바이고 나라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겠지만 단지 시몬의 처가 상언한 후에 모두 풀어준다면 사람들이 상언한 것으로 면할 수 있었다고 일컬을 것입니다. 이는 아비가 아들을 고하고 아들이 아비를 고소한 것으로서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 것이니 이러한 풍속은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파와 유진은 의논하기를 시몬에게 있어 조손의 일은 인륜의 크다란 변고로서 시몬이 처에게 부탁하여 상언하게 하였으니 실로 죄가 있습니다. 시몬이 인륜의 변고를 만난 것이 자명한데도 나라에서는 그 정의를 헤아려 깨닫지 못하고 또 분변하지도 아니하니 원통함이 매우 심합니다. 조손이 대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만약 상언한 가운데 끌어댄 각각의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 대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이등량 여자신 어세경 김극유는 의논하기를 시몬이 그 조부에게 신임받지 못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지만 만약 그 사이에 모략이 있어 조부에게 신임받지 못하고 또 아비에게 신임받지 못하였다면 어찌 밝은 시대의 한 가지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리가 무궁한데 과연 불효한 일이 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 의논하여 일에 관계된 사람으로 핵실을 하도록 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지국한다면 말이 조손에게 미칠 것이고 대체의 끓이김이 있으니 그대로 듣고 묻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하였고 김순명 이경동은 의논하기를 시몬의 일은 모름지기 구문한 후에 그 정상을 알아낼 필요가 있지만 만약 구문한다 하더라도 부자를 대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몬이 변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죄가 적지 아니하겠지만 처에게 상언하도록 부탁한 것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청컨대 모두 천성의 지친으로서 그대로 두소서 하였고 권감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처에게 상언하도록 부탁하여 조부를 고소한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문하여 분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손이 대문하게 될 것이고 강상에 관계되는 바가 있습니다. 죄는 실로 용서할 수 없으니 첫건대 삭직하여 먼 곳에 유배시키소서 하였고 이신효 이유 김자정 신도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시몬이 철을 시켜 진수하게 하여 골육이 소송함에 따라 원수처럼 되었는데 반드시 끝까지 주문하려고 한다면 크게 인륜이 손상될 듯합니다. 청컨대 아비가 주의를 청한 바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시몬의 일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지만 만약 친고라고 해서 재주지 않는다면 강상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참관으로서
가죄한다면 참구의 술책에 빠지는 것이다. 단지 직책만 거두고 종신초록 예방에 부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명하여 시몬을 강원도 이천년에 부처하도록 하고 이 혼원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평하기를 이 합이 시몬을 미워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에 성명이 있어 능히 해칠 수가 없게 되자 그 합이 이 위를 핍박하여 죄악을 무구하여 적사를 빼앗기에 이르렀으니 또한 심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그렇다. 참가는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참구는 남을 참수하여 죄에 빠지게 꾸미는 것이다. 성조실록 124권 성중 11년 12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제군수 김윤이 양모 옥매의 상사의 복을 입지 아니하였는데 상사의 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찬성 윤필상 한계의 강희명 이훈 권감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예의는 인정에 인연하는 것으로서 타대부가 미천한 자의 상사의 복을 입지 않은 것은 나라의 풍속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령 부모가 모두 민멸하였을 때 종의 자손이 양육되었다 하여 양육한 은공으로서 그 상사를 행하겠습니까 하였고 이파 유지 이경동 이 여자신이 이 신효는 의논하기를 수양의 아내는 비록 귀천의 구분이 없다고 하나 사대부로부터 미천한 자의 상사에 복을 입는 것은 불가하니 참건대 이후로는 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되 만약 부모가 모두 민멸함에 따라 오로지 보육의 은혜에 힘입은 사람은 상사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소서 하였고 이 등량 김득극유는 의논하기를 수양 부모로서 미천한 자일 때 그 상사의 복을 입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이르기를 자기의 아들과 같다면 상사의 복을 입지 않은 것은 또한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수양하여 노비 전택을 전한 자에게 상사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소서 하였고 어사겸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3세 전의 수양한 국은 곧 자기의 아들과 같으므로 친부모와 다를 바 없다 하였고 혹은 이르기를 유모는 양육한 은혜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사의 복을 입지 않는 것은 그가 미천했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유모라는 것은 집주인이 시켜서 젖을 먹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음에 따라 오히려 복제가 있는데 더욱이 수양부모를 종에게 비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실로 3세 전의 수양 자식일 것 같으면 귀천을 논하지 말고 상사의 복을 입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고 이후 김자정 신부 노공필 이인충은 의논하기를 지금 법에 단지 양부모는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일컬을 씁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자들이 그 복을 입을 것인지 의심스러워합니다. 만약 재산을 가지고 보호한 은혜일 때 귀천을 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3년 동안 상사를 행하게 한다면 존비의 자리가 뒤바뀌게 되어 명분이 문란해질 것이니 존귀한 사람이 미천한 사람의 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정괄, 김작, 이세필, 이감, 이인석, 최한후 권임, 김성경, 윤석보, 신경은 의논하기를 양육한 은혜는 비록 귀천을 구분할 수 없다 하나 존비의 명분이 전례한한데 어떻게 사대부로서 미천한 자의 상사에 굽혀서 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입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수양부모의 상사는 비록 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지만 모두 사대부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의논하였으니 이제부터 사대부가 비록 천인에게 수양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복을 입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작 등이 또 차자를 올려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또한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신경이 또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장령 이인석이 또 최수상을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인석이 또 조등림을 죄두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성질사 통사 김저가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정동을 보았는가 하니 김저가 대답하기를 신이 정동을 보았는데 정동이 신에게 말하기를 윤씨를 패한 까닭을 내가 독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나를 위하여 숨긴 것이다. 그러나 공무를 병들었다고 하여 가볍게 패할 수 있겠는가? 그 덕이 종묘와 사직을 받들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어떻게 황제를 속일 수 있겠는가? 지금 주문사가 가면 사실대로 아랠 것이 옳다 하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8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8일 개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8일 개의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성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건대 이 시몬을 외방에 부처한다고 하는데 신등은 보승군 이합은 사위 임사홍의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평소 언짢아하며 시몬 보기를 원수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것으로 무고하여 모람되게 신총에까지 들리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하께서는 시몬이 죄가 없음을 속속들이 아셨으나 모두 용서할 수가 없어 외방에 내치셨다가 곧 명하에 풀어주도록 하셨으니 이로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전하의 발걸심을 아는 바입니다. 이제 합은 오히려 분함을 풀지 아니하고 시몬을 반드시 사지에 두고자 하여 아들 이위를 핍박하여 시몬을 불효로 무고하게 하였습니다. 위가 고한 것은 아비의 명예에 억눌려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셔야 하는데 다시 외방에 유배하셨으니 신등은 적이 미혹스럽습니다. 옛날 노나라 사람으로 증자와 이름이 같은 자가 살인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어미에게 고하기를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으나 세 사람이 고하기에 미쳐서는 배짜던 북을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몬의 일은 시몬이 정자처럼 어질지 못하고 전하께서 시몬을 신임하는 것이 또 정자의 어미가 정자를 신임하는 것만 못한 데다가 조부가 불손하다고 고하고 아비가 불효한 것으로 고하니 전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북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인사는 속일 수 있지만 천도는 속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시몬의 실정은 청감께서 밝게 아시는 바로서 단지 아비가 고한 것으로서 좌제되었고 그에 따라 죄를 준 것이니 신은 아마도 전하께서 합의 슬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명철하셔서 간계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18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의금 몇 살이기를 상략 조진이 명을 받들어 장례원의 사송을 교찰할 때 승지 채수 판결사 최한정과 술을 마신 죄와 내려주신 술을 마셨다고 사칭한 죄는 조진은 중죄이므로 참여해야 하며 채수와 최한정은 장 80대를 속하 바치고 고신 3등을 추찰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의 채수는 강직해서 좌부 승지로 삼고 최한정은 파직시키며 조진은 직첩을 거두고 장 90대를 속하여 본관에 부처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관 김작 장령 이감이 아뢰기를 채수와 최한정은 그 죄가 같은데 최한정은 파직시키고 채수는 단지 강직시켰을 뿐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채수와 최한정은 죄를 범한 바가 같지 않은데 어떻게 똑같이 시행할 수 있겠는가? 또 채수는 쓸만한 사람으로 개최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다 하였다. 이감이 말하기를 승지로서 죄에 연좌되었는데 강직되기만 한 것은 그 예가 없습니다. 더욱이 채수와 최한정의 죄가 어찌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최한정은 스스로 피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채수와 함께 앉아서 술을 마셨으니 죄가 실로 크다.
의건부에서 조율하기를 최수와 똑같이 과제하에 한다고 한 것은 실로 잘못이다 하고 있나요?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최수와 최한정이 모두 그럽니다 하였다. 이감이 또 아뢰기를 회사에서 잘못 조율하였다면 법사에서 규철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맞겠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 번 규철을 행하였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옥송이 지체되어 백성들이 원통함을 품은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결같이 신원하려고 하는데 대간이 스스로 겸획하지 아니하고 바야흐로 나에게 옳지 않다고 일컫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는데 이극배가 말하기를 세조께서 또한 송사가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 송사의 첩장을 각사에 나눠 붙여서 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 또한 송사 첩장의 수를 살펴보고 처결하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이감이 또 아뢰기를 민효남은 수령을 피할 것을 도모했으므로 이에 연좌되어 파직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조에서 지금 상의원 첨정을 제수하였으니 참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0월 19일 갑자 세번째 기사 골간 동지중추 유보징압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9일 갑자 네번째 기사 의금부의 당상을 명소하여 묻기를 최수와 최한정의 죄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율로 논하였는가 하니 판사 이훈이 대답하기를 더건대 최한정이 나가서 피하였는데 최수가 불러서 자리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최한정이 최수에게 술을 먹였다고 하므로 신은 죄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만약 최수가 마시지 않았다면 현명하다 하겠지만 그것을 마신 것 또한 인정인데 최한정이 아내니 함께 앉아서 마셨으니 최수의 죄에 비하여 더 무겁다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0월 19일 갑자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정괄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상벌은 인주의 큰 고난이니 일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조하승지 최수는 명을 받아 장례원에 가서 판결사 최한정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셨으므로 그 죄가 똑같은데 최한정은 파직시키면서 최수는 단지 강직시키기만 하셨으니 이는 그 벌이 다른 것입니다. 최수는 내신으로서 규철의 명을 받았는데 도리어 술을 마셨으니 최한정과 비교하여 죄가 무겁습니다. 청근대 아울러 파직시켜 상벌의 공정함을 보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19일 갑자 여섯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교가 졸하다. 설조 조제 예장을 예대로 하였다. 김교는 자가 고경인데 선산인으로 판예빈 시사 김시로의 아들이다. 어릴 때 국마를 닦아 경호년에 무과에 겁제하고 또 정춘년에 중시에 겁제하여 훈련은 판관에 초배되었다. 그리고 여러 번 천전하여 부호군이 되어서는 신숙주를 따라 모련위를 정토한 공으로 사복시 윤에 초배되고 통정대부의 분계에 올랐으며 중성절제사, 길주, 목사, 경원부사, 충청도 수군 절도사를 역임하였다. 정현년에 이 시해가 모반하여 가선대부 경원부사를 제수받고 원수를 따라 정토하러 갔을 때 군이 북청에 이르니 여러 장수가 이미 결진하고 있었다. 김교는 적장이 밤에 와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진을 옮겨 마을을 의지하여 목책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을 청하니 여러 장수들이 그대로 따랐다. 그날 밤 적이 과연 진영을 내습하였는데 김교의 책략에 힘입어 패하지 않고 이 시해를 주설하게 되니 채군으로 정충 출기 포위 적개 공신의 호를 내리고 자헌대부를 가자하였으며 오림군에 봉하였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회령 도호부사로 옮겼다가 북도 절도사로 승직되었으며 체대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선산군으로 개봉되었다. 주상께서 저기하여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리고 외방으로 나아가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를 삼았다가 체대하여 돌아오게 하여 중추부지사예를 제수하였다. 그리고 옮겨서 공조판서를 제수하였다가 외적으로 나가 영안 남도 절도사를 삼았다.
또 평안도 절도사가 되었을 때 건주 야인이 여러 번 중국을 침범하니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임금이 김교를 부원수로 삼아 보냈는데 이기고 돌아오니 정한대부를 가자하였으며 황제가 언으로 폐물을 내려주었다. 곧 평안도 관찰사를 제수받고 졸환이 나이 53세였다. 시호가 양양인데 올양하여 악을 좋아하는 것이 양이고 무신으로서 공로가 있는 것이 양이다. 김교의 아우, 김순, 김창, 김아, 김기, 김호 등이 모두 무가에 겁제하였는데 해마다 그 어미에게 쌀 20석을 내려주니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그렇다. 외전.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은 윤석보가 와서 아뢰기를 채수와 최한정은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르니 천관들 모두 파직시키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조보승지 채수가 아뢰기를 신의 죄는 최한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대간의 논박을 받으니 신은 직사에 나아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천간대 사직해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도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주문 문서의 계본을 가지고 가서 주문사의 행차에 넘겨주게 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사간 이세필이 아뢰기를 신등이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니 전하께서는 상냥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하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홍응은 바야흐로 대간의 논행을 받았는데 정부의 좌기하고 경연에 시중하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죄가 또한 무겁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추론하지 말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출사할 뿐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의정 홍응이 상장하기를 신이 김중손의 일로 언관의 논박을 받았으므로 신은 두 번이나 사직고자 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여 마지못해 직사에 나아가는데 대간이 또 직사에 나가는 지회를 논박하니 신은 진퇴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만약 대간의 논박하는 것을 따른다면 전하의 명을 어기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물어쓰고 출사하려고 하면 또 언간들에게 논박을 받으니 신은 어떻게 해야 옳을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일이 영원한 데 있어 이를 펴기 어려운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관들이 더욱 고집을 부려 강력하게 공박하는데 전하께서 어떻게 중론을 이기고 이 몸을 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신은 조정에 선지 30년이 되었는데 그릇되게 열성조의 언택을 입어 신하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복이 지나쳐서 재앙이 생겼는데 이 일에 특별히 그 죄를 바로잡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직임을 온전하게 하신다면 쇠잔한 자질이 다시 다른 죄를 범하였을 때 전하께서 또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특별히 목숨을 보존하게 하셔서 오로지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진심이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1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올저갑 중추 군유 등 7인이 와서 토산루를 바치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감 등이 상수하여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알타리 도만호 박모도오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좌부승지 채수의 내관 김효광을 장내원에 보내고 우승지 성형과 내관 안중경을 형조에 보내어 소송한 자의 소첩을 받아 아뢰게 하였다. 그리고 장내원의 판결사 민정을 불러 전교하기를 근래에 사송이 많이 지체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로지 관리들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사심이 없다면 어찌 청단하기가 어렵겠는가. 만약 법을 봉행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죄를 지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이세필 등이 상수하여 홍응을 파직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여 조지당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후원이 나아가 종친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점으로서 선정전으로 옮겨 종친들과 관역을 쏘았으며 밤새도록 또 기생과 공인들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어서 승정원에 술과 얼막을 내려주고 명하에 입직한 도총부와 병조의 당상 경영관은 몰로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바로 교년의 밤이었다. 교년은 소년야 소절야라 하여 음력 12월 24일을 일컫는다. 성조실록 124년 4권 성조 11년 12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김계창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니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이 한명회를 뒤따라 안성역에 이르러 문서를 넘겼는데 한명회가 말하기를 정동이 이미 폐비시킨 것은 독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황제에게 주달하였다면 지금 가지고 가는 주보는 정동이 주보한 바와 같지 아니하다. 만약 황제께서 그 까닭을 묻는다면 폐비가 독질이 있고 또 독약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로써 아뢰어 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질병이 없는데 질병이 있었다고 주달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왕비는 한나라의 어머니인데 어찌 가볍게 패할 수 있겠는가. 덕이 종묘를 함께 받들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패한 것이니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장차 부사를 보고 직접 말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주문부사 이족판서 이승수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정동이 황제에게 주달하기를 폐비에게는 독질이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나를 위해 숨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황제를 속일 수 있겠는가. 만약 정동이 독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일 것인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이승수가 대답하기를 황제께서 반드시 묻지는 않겠지만 만약 묻는다면 신은 독질이 있었고 또 부독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무슨 부독함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주상을 억눌러 이기고자 하는 술책을 자행하고 삼전에게 불손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예가 졸하였다. 철조 부의 조지의 예를 예대로 행하였다. 이해는 자가 가승인데 양승인으로 정판서 이전지의 아들이다. 이해는 어려서부터 총민하여 책 읽기를 좋아했다. 정통 무오년에 진사치에 급제하고 신유년에 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군기시 직장을 제수받았다. 개해년에 집현전 박사에 뽑혀 보임되었으며 정묘년에는 문과 중시에 급제해서 1번 승직하여 집현전에 이르렀다. 을해년에 사헌부 지비로 천전되었고 이어서 판사 재감사를 제수받았다. 천순 정충년에 판봉상시 시사로 천전되었고 김현년에 첨지 중추 부사를 제수받았으며 공조, 호조, 이조, 형조의 사조의 참의를 역임하였다. 성화 병술 연에 발영시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뛰어올랐다. 급제한 사람들이 모두 잔치에 나아가니 세조가 각각 시를 지어 바치게 하는데 이해가 지은 것을 보고는 가상하게 여겨 일어나서 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손을 잡고 술을 내렸는데 이해가 물러나와서 소매 속을 보니 어스로 공조 참판이라고 쓴 작은 종이가 있었다. 또 등준시에 급제하여 가정대부로 승계되었으며 정해년에는 형조 참판으로 전전되었다. 심여년에 외직을 제수받고 왕의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임전년에 내직으로 들어와서 이조판서가 되었다. 계사년에 수지 중추부사 가보년에 사헌부대 사원을 제수받았다가 개성부 유수로 천전되었는데 임금이 송도에 거둥하였을 때 백성들 가운데 원통함을 포사하는 자가 없으므로 특별히 채단을 내려주고 자헌대부를 가자하여 포상하였다. 병신전에 지중추부사로 천전되었다가 곧 공조판서로 천전되었다. 경자년에 한승부 판윤을 제수받았다가 형조판서로 옮겼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2세였다. 이 예는 자질이 영명하고 학식과 견문이 넓었지만 성품이 또한 겸손해 겉으로 드러내어 자랑하지 아니하였다. 집현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제에 이르기까지 무릇 관직을 역임하며 모두 문한의 직임을 띠었다. 시호가 문질인데 학식이 깊고 견문이 넓은 것을 문이라 하고 명성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 것을 질이라 한다. 적자에는 후사가 없고 서자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성조실록 124권 성종 11년 12월 26일 심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삼대비에게 잔치를 바쳤다. 그리고 승지들에게 명하여 월산대군 이정, 부원군 의정부 및
입직한 여러 장수 홍문관 관원을 대궐들에서 대접하도록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추로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묘를 바치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올영암 첨지중추 소우대 등 7인이 와서 토산묘를 바치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인석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날 도영 유영 부처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반포할 때 모두 용서하여 풀어주게 하셨으나 오직 죄가 강상에 관계된 자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지장은 누이를 간음한 죄로서 강상을 무너뜨린 것이 막심한데도 지금 직첩을 돌려주게 한 것은 미편합니다. 청컨대 직첩을 돌려주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경연에서 교시하겠다 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한칠회를 숭정대부 행 2조 판서로 이훈을 숭정대부 행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이철견을 숭정대부 행 평안도관찰사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이승서를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박철윤을 승의랑 수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2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통사 서균을 보내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해온 중국인 김규를 요동으로 풀어 보내었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1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성균일에 나아가 나래를 구경하였는데 종친제추 승지 사관이 입시하였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동지 중추 부사 이계동은 성정전에 잔치를 내려주었을 때 술에 취하여 여기 영경비를 2번 부르고 환감을 던지며 희롱하였으니 죄가 유래 장 60대의 도 1년에 해당하며 대전에 의가하여 고신을 모두 추탈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전라도 해남현에 부처하도록 하였다. 환감은 이것은 빛깔이 노랗게 물든 귤을 말한다. 성주시로 124권 성종 11년 12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다.